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드립벨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드립벨리 채널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과 더불어 여기저기 인터넷 소스나 다른 곳에서 잘못된 정보랑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잘못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많이 준비해 놨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제일 중요한 내용인 수익률에 대한 내용도 오늘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드립을 시작할 때 레퍼럴 추천인, 이제 버디라고 하죠, 저희는. 추천인을 등록하면 드립 토큰을 할인해준다? 자, 아닙니다. 사실 무근이고요. 드립에는 할인이 없습니다. 뭐, 할인 있다면 당장 아주 많이 사야죠. 자, 버디 등록은 드립 시작을 위한 첫 스텝, 단계 중 하나일 뿐이고, 개발자의 의도 중 하나입니다. 솔로 플레이어를 할 수도 있지만, 백서에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있죠. 솔로 플레이어를 원하는 유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당연히 팀 리워드 또는 팀 활동에서 오는 추가적인 전략 확보와 수익을 낼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혼자서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2번, 드립팀 다운라인 확장 관련 확장 가능한 다운라인 개수에 제한이 있다? 아닙니다. 확장 가능 다운라인에는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유사한 관련 사항으로 제가 이미 전 영상에 다뤘는데 다운라인으로부터의 리워드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BR34P 토큰 개념은 이전 영상 드립의 레퍼럴 시스템 파헤쳐 보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드립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디파짓 예치의 최소 수량이 10개라는데 이게 맞나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 개가 얼마야? 지금 이제 10만 원을 갔다가 9만 원에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요거의 답은 아닙니다. 10개에서 1개로 변경이 된 지 오래됐고요. 그게 작년 2021년 7월에 최소 수량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퍼셋의 디파짓 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제가 캡처도 진저리 놓았습니다. Minimum of one drip, 한 개의 최소 드립을 예치할 수 있다. 다만 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화이트 페이퍼 백서에는 아직 내용상의 최소 수량 10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 개로 바뀌었고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게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 드립에 디파짓 한 이후에는 유저가 전액 해지, 영어로는 unstake 또는 withdraw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해지를 하고 싶어도 통째로 한 방에 해지할 수 없다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자, 드립에 디파짓 한 투자금은 드립의 퍼셋이라는 컨트랙에 영구적으로 귀속이 되는데 이때 유저는 그거를 한 방에 해지는 할 수 없지만 매일 유저가 디파짓 한 총 수량의 1%를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영어로는 1% dai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을 받아갑니다. 자, 또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paying out, 지불한다. 1% daily return, 1%의 자금을 회수한다. 자, 1%는 본인이 넣은 총 투자금이 기준이 됩니다. 다음 5번. 드립을 통해서 유저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상한선이 있다는데 얼마죠? 10만 달러라는 걸 봤는데 맞나요? 10만 달러? 아닙니다. 자, 10만이라는 숫자는 보셨는데 이제 또 잘못 보신 거예요. 10만 달러 금액이 아니라 10만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드립의 개수를 의미하고 총 10만 개의 드립을 맥스 페이아웃, 최대 인출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오늘 시세 55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적당히 그냥 조금 낮은 수치로 50으로 잡아보면 10만 개가 되면 55달러를 곱하고 원화 환율까지 1200원을 곱하면 총 금액 66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뭐, 네, 이렇게 많이 가시신 분은 예, 뭐,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오해와 진실 파트는 다 봤고요. 수익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나는 정말 1%씩 제대로 받아갈 수 있나요? 너무 어려워요. 자, 요거에 대한 답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아닐 수 있는지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여기저기 보다가 스타일이 안 맞아서, 제 입맛에 안 맞아서 직접 만든 드립 수익률 계산기인데요. 뭐가 많은데 차분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1번 칸에는 최초의 디파짓 드립 수량을 넣습니다. 자, 본인이 최초로 만든 드립의 개수, 그리고 그것을 디파짓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번은 우리가 디파짓에 드립을 넣으면은 요 어베일러블 물량으로 매일 재생산이 되죠. 그 재생산된 거를 하이드 레이트를 눌러주면은 요 어베일러블 물량이 다시 디파짓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눌러주는 주기가 몇 시간 간격일지를 설정을 해줍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마구잡이로 하시면 안 돼요. 수수료가 오히려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최적의 하이드 레이트 주기가 있는데 그거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크게 건드리시진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메타마스크를 통한 트랜잭션, 액션을 취할 때는 항상 가스비가 들죠. 드립이 있는 메타마스크 체인은 BSC,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고 거기서는 BNB를 가스비로 씁니다. 자, 옆으로 살짝 보면은 제가 가스비 예시도 잡아놨는데 보통은 0.002 내외로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1이 되기도 하고 뭐 바쁠 때는 네트워크가 바쁠 때는 3이 되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0.002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캡처한 그 가스비를 입력을 해놨고요. 자, 요거는 왜 해냈냐? 방금 하이드레이트 주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하이드레이트를 한번 할 때마다 당연히 우리가 어베일러블 물량을 디파짓에 넣었으니 나는 점점 더 맥스 페이아웃이 늘어나는 게 너무 좋아 라고 하시겠지만 가스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까지 배경으로 보고 4번은 우리가 디파짓을 한 이후에 추가로 디파짓을 이제 추가금을 디파짓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아니면 어베일러블로 재생산된 물량을 오늘은 인출을 해서 내가 현금을 좀 빼야 돼. 뭐 공과금을 내야 되거나 뭐, 뭐 가방을 사야 되거나 뭐 그런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렇게 드립을 클레임하고 인출하고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또 입력을 하게끔. 그래서 4번의 경우는 1번 추가 디파짓 또는 2번 인출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골라서 해주시면은 쉽게 계산이 되도록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냥 그냥 계산해 볼 수는 없고 어떤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 보는데 각 시나리오별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시나리오를 준비했는데 자, 하나는 초기 디파짓 하는 개수가 드립 100개가 디파짓에 들어갔고 자, 처음 계좌를 열고 디파짓을 한 개수가 드립이 100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파짓을 시작한 이후에는 30일간 끊임없이 무조건 인출도 없이 하이드레이트만 한다. 그리고 그 하이드레이트를 클릭하는 주기는 24시간에 한 번 한다. 그러고 나서 30일 동안 하이드레이트만 해준 다음에 31일 차부터는 인출을 해준다. 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다 입력이 돼 있죠? 100개 드립이
최초로 들어갔고, 하이드레이트 주기는 24시간이고, 자, 가스비는 이 정도면 됐고요. 그리고 4번의 경우는 하이드레이트 대신에 추가로 디파짓 하거나 인출한다 인데, 아까 31일 차부터 인출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내리면서 31일 차에는 제가 인출이라는 의미의 1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냥 하이드레이만 한다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첫날 100개를 넣으면 내 맥스 페이아웃은 365개가 찍혀 있습니다. 요게 365가 돼 있을 거예요. 요거는 100이 돼 있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 금액을 관리할 때 드립, 뭐 이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어떤 코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현금이 특정 코인으로 바뀐 다음에 그 코인의 단가가 왔다 갔다 해서 결론적으로 총 얼마였는지 계산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 계산은 중앙화 거래소, 흔히 아시는 업비트, 빗썸에서는 우리가 평단가를 보여주고 투자 금액, 인출 금액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쉬운데, 이렇게 디파이를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기 위해서 이런 툴도 필요하지만 저는 최소한 제 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계산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기록을 해놓는 편이죠. 그러면 오늘자 기준으로 58달러라고 볼게요. 58달러로 디파짓을 100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드립은 100개를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더 준비해야 되죠. 디파짓 할 때 세금 10%가 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소수 좀 올려서 110개가 필요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10개가 필요한데 오늘이 58달러예요, 하나당. 자, 그러면 내가 1차 원금은 6,380달러, 원화로 굳이 바꾸지 않고 우리가 USDT로 따라가게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실제로 내 지갑에서 꺼낸 돈은 USDT 가치로 6,380달러다가 돼 있고, 6,380달러를 써서 드립을 11개를 만든 다음에 디파짓을 하면서 세금 맞고 10개가 들어갔을 때, 100개죠, 100개. 네, 정정합니다. 10개가 아니고 100개. 110개를 샀다가 세금 맞고 총 100개가 들어갔다 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100개가 들어가고, 그러면 하루가 지났을 때는 어베일러블 물량이 이제 요게 쌓여 있는 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순서가 100개가 있었고, 그 다음 날짜에 이렇게 있는데 얘가 디파짓으로 하이드레이시 됐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보시면 1.0개인데 여기서 늘어난 거는 0.95개죠. 딱 5% 세금 맞은 거고, 그 5%는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이드레이트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수식상. 네, 이렇게 수식이 다 걸려 있고요. 그러면 나는 31일차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내려가면 됩니다, 이제. 자, 30일차까지는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31일차에는 내가 좀 인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24시간에 한 번 하이드레이트 하던 거를 인출을 할 거니까 여기다가 1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 날에는 요 디파짓이 늘지가 않겠죠. 쌓여있는 요 어베일러블 물량이 디파짓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지갑으로 나오는 거니까. 보세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 위에랑 똑같은 숫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날도 계속 똑같아지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를 인출하기 전에는 얼마였는지 USDT 가치를 보면 7,775달러가 돼 있네요. 자, 원금 대비 벌써 늘어있죠. 자, 이게 복리 효과라는 건데 내가 첫 0일차부터 31일차까지 인출을 하지 않고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 하이드레인만 잘 해줬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몇 번 인출을 했다가 다시 하이드레이트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인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자, 요거를 기반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랑 타임라인을 잡아가시면 되고요. 자, 시나리오 1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2는 조금 더 길게 하이드레이스 해볼게요. 내려보면. 자, 드립 개수는 똑같고, 디파짓을 시작한 이후에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61일부터 인출을 한다. 이거 초기화하고.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데, 내려볼 때, 61일에서부터 인출을 걸면 되죠. 자, 근데 이미 내가 인출을 누르기 전에 디파짓 원금 자체는 6,380이었던 게 1,300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조건은 0일차의 드립 단가와 현재 61일차의 드립 단가가 같다라고 했을 때 보는 거고요. 여기서 당연히 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심지어 여기서 떨어져도 나는 원금 대비 더 큰 USDT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50으로 떨궈 볼게요. 58에서 50이면은 약 14% 이상 꽤 떨어진 건데, 그래도 USDT 가치는 원금보다 크죠. 자, 이 이유는 우리가 드립 수량 기준으로 하이드레이트를 해왔고, 그 하이드레이트를 해준 효과는 드립 수량을 늘려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자, 거꾸로 늘어났다. 65가 되면 훨씬 많이 늘어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조건을 설정해 줘야 되는 게 있고, 드립 단가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요거를 판단 기준으로 넣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복리 효과에 대한 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내가 인출하는 경우에는 어떻고, 또 넣는 경우에는, 추가로 디파짓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자, 추가로 디파짓 하는 경우는 시나리오를 다루지 않았는데, 우리가 열흘 동안 했더니 재밌는데 이 하이드레이트 누르는 맛이 있거든요. 자, 하이드레이트 눌러보니까 조금 더 넣어도 되겠는데 해서 내가 드립을 10개를 더 넣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디파짓도 늘고 어베일러블 물량도 이 디파짓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디파짓이 훅 늘어나고 이 이후에 어베일러블 물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늘어나면서 더 빨리 자산이 커지겠죠. 그때 드립 단가에 대한 상승 효과는 당연히 복리 효과와 곱절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10개를 더 샀다 했을 땐 2차 10개, 11개를 실제로 샀죠. 11개를 내가 얼마에 샀다. 그래서 700달러가 더 들어갔다. 총 7,000달러인데 며칠째 하이드레이트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는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 안에서도 우리가 변수를 다 못 넣는 경우도 있어요. 팀 활동을 하면서 팀장이 나에게 어떤 에어드랍을 해주거나 혜택을 주게 되면은 그 혜택이 디파짓에 그대로 바로 꽂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한 액션도 없는데 이 디파짓 자체가 커진 거예요. 자, 디파짓 자체가 커졌다는 거는 그날 이후로 재생산된 어베일러블 물량이 더 많아진다 라는 거고, 어베일러블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계속 하이드레이트를 해준다는 거는 늘어난 물량으로 곱절의 복리 효과를 다시 누리고, 자, 복리 효과를 누린다는 거는 내 디파짓 자산 가치를 더 빨리 키울 수 있다는 거고, 숫자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계산기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이 영상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드립벨리 커뮤니티가 있죠. 밴드나 텔레그램에 오시면은 요 자료를 토대로 제가 한 번씩은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릴 수 있으니 내용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 질문 사항들 있으면은 유튜브 영상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